되는데 좀만 버티면 돼요. 좀만. 자, 우리 오늘 속도랑 가속도 부분 진도 나갈 겁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이어폰 빼고 칠판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뭔가 새로운 뭐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애초에 미분을 왜 한다고 했죠?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미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땡겨서 순간 속도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속도 가속도라고. 그래서 물리랑 약간 엮여있는 파트인데 우리가 물리에서 혹시 변이라는 거 배우신 분 있나요? 벡터는? 뭐 이런 용어 못 배웠나? 변이라는 게 뭐냐면 이동 거리랑 조금 다른 거야. 변이가 뭐냐면 변이라는 게 이제 정확히 이제 위치라고도 또 얘기하거든요.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냥 그걸 줄여놓은 게 변이죠. 맞죠? 근데 이게 이동 거리랑 조금 다른 건데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 이해하기 쉽게 위치라고 할게요. 위치 XT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야. 그러니까 뭐 어떤 원래 X, Y잖아. 맞지?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T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움직임이냐 1차원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X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그래서 뭐 점이 X는 0인 위치 원점에서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뭐 T가 1초일 때 3이 나오면 1초일 때는 여기 3인 위치로 이 점이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마이너스면 당연히 0보다 왼쪽이겠지. 맞지? 플러스면 오른쪽이고. 그래서 부호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렇게 위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자, 봐봐. 이 점이 3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1인 점에서 멈췄어.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위치가 바뀐 양은 0에서 1로 왔으니까 한 칸이죠. 맞지?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움직인 거리는 5칸이지. 왜? 3칸 갔다 2칸 왔으니까. 맞아 아니야? 맞나요? 요런 걸 나중에 이제 따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내용은 이제 적분가서 할 거야. 지금은 미분만 할 거거든? 미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함수 때랑 비교를 하면 돼. 자, 함수가 y는 fx라는 식이 주어지죠.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이거는 위치는 x는 ft 이딴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여기는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구조라면 여기는 시간을 넣었을 때 그때의 위치가 나와요.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x로 미분이죠. x로 미분. 요거는 t로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y'은 f'x다. 그러니까 y는 f'x다 라고 해서 요 식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 원래 저기 y'을 쓰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fx를 미분하면 f'x라는 애가 나올 거야. 맞지? 이게 우리가 뭐였어? 도함수였죠. 맞나요? 얘가 도함수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잖아.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주어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 미분계수 구하는 식이 도함수였잖아.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면 얘는 이 f't 주어진 식을 t로 미분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쓰냐면 vt라고 써요. vt라고.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건 xt라고 쓰거든. 이것도 좀 표현을 바꾸자. 정확히는 원래 어떻게 쓰고 쓰냐면 이게 맞기는 해. 이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맞겠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얘를 미분한 식을 vt라고 써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게 당연히 위치의 변화율이잖아. 이게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됩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VT를 다시 T로 미분을 하면 그걸 우리가 그럼 이 VT의 변화율이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자, 한 번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인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가속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좀 표현을 바꿀게. 요거를 좀 예쁘게 정리하자. 주로 쓰는 표현을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x, 자, 보세요. 위치를 나타내는 t에 대한 함수 xt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얘를 t로 미분을 하면 속도라는 vt식이 나오는데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다? 요놈의 도함수. 그래서 뭐다? 위치의 변화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속도라고. 그리고 이걸 t로 미분을 하면 가속도 at가 나오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건 이제 적분이고 적분하면 이제 반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배우는 속도 가속도 파트예요. 자, 교재 펴보세요. 교재 127쪽이에요. 그리고 8쪽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요 내용 갖고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거 외우면 돼.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외우면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걸 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거는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 보는 게 좀 이해가 잘 되니까. 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애초에 속도의 정의가 평균 속도가 뭐였어? 평균 변화율 있잖아, 맞지? 그거를 두고 매우 짧은 시간으로 구하면 순간 속도라고 처음에 미분계수 정의 설명할 때 열심히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원래 처음에 용도는 속도 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자,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1번. 자, 1번에 1번. 이렇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얘의 위치식 xt식이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8t래. 여러분 이거 우리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게 어떻게 생기네요? 이게 어떻게 되죠? 도함수 구해서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정리해보면 이딴 식으로 나오나?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애야. 움직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인데 루트 6이랑 이거 그래모시 쓰면 나오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육해물이 개형으로 움직이는 거 중에 끊어 쓰는 건데 그래서 이 개형을 보시면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3차 함수를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애인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이기 때문에 가속도식은 어떻게 되냐면 6t 빼기 18이 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했지? 가속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몇 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얘가 다시 원점에 올 때거든요. 그거 어떻게 구하겠어? 위치가 연결 때가 원점인 거죠? 맞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요게 0이다를 해서 위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 좀 설명을 이렇게 막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상황을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VT식을 보시면 얘가 도함수가 있단 놈이에요. 그럼 요거 그래무시 쓰면 해가 어떻게 나와?
는 0이다 그래 공식 쓰면 요 그래 공식은 어떻게 돼? t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일 때 0 되거든요 얘가. 맞나? 잠깐만 b제곱 9 마이너스 ac 하고 이게 아니지 왜 이게 써봤어? 정확히 쓰면은 그래 공식 판별식이 아니라 그래 공식 써야지. 그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3 플러스 루트 3이랑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더하면 6이고 곱하면 6 나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애냐면 요렇게 물결무늬 개형을 가지고 요때가 시간이 3 빼기 루트 3초일 때 여기가 시간이 3 플러스 루트 3초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얘들아?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나요? 진짜 답변을 아무도 안 해주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거야. 지금 보시면은 비율관계 배웠잖아. 1대1 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x가 3일 때가 변곡점이고 맞지? 루트 3 뺀 거랑 루트 3 더 뺐을 때가 이제 여기 높이 같아진 점이 있을 거야. 그 0이 한 이쯤 있거든 0이. t가 0일 때가 여기야. 나중에 그려보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가 0,0이거든? 맞지? 시작점이 원점이니까 0,0이잖아 0 넣었을 때 x0도 0이지. 자 xt식에 t에 0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함수를 가져.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겠어? 처음에는 위치가 커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점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앞으로 갈 거야. 그래서 t가 3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극대값에 해당하는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값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t가 3 플러스 루트 3초 될 때까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지 커지니까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됐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얘가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언제야 그러면? 요때겠지. 맞아 아니야? 요때 시간을 구하라고. 몇 초인지.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문제를 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3차 함수 그래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함수랑 엮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시간에 따라 그 순간순간 가속도니까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요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때 속도를 구하는 거지. 근데 가속도니까 사실은 요걸 미분한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라서 그건 복잡한데 그래서 그냥 그걸 그림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 시간을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요때 시간이 몇 초인지를 구해야 돼. 어떻게 푼다? 얘가 0 될 때로 풀어야겠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8은 0이다. t 빼기 3, t 빼기 6은 0이다. 해서 0일 때, 3일 때, 6일 때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 원점에서 출발해서 처음 원점 도착했을 때가 언제야? 3초고 그 다음 도착했을 때가 6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순간 3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t가 3일 때 요때의 가속도는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18 빼기 18에서 얼마가 돼? 0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의 답은 0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물어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XT식에서 VT식이랑 AT식 구하는 거 알아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인 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XT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수직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요거를 연동시켜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t 그래프가 있다고 나오면 내 실제로 시간이지, 이거 오른쪽은 시간이잖아. 시간에 따라 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갔다 이렇게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 풀기 쉽거든. 2번 봅시다. 자 봐봐, 2번을 보시면 P라는 점은 어떤 위치식을 따라가냐면 ft는 t세제곱 빼기 8t 더하기 5라는 3차 함수를 따라 움직여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겠지, 맞지? 물결 무리 개형이면 맞지? 그리고 증가 정지 증가 개형 같으면 쭉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Q는 어떤 식을 따라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6t 더 빼기 10 이렇게 움직인대요.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야. 둘의 속도가 같아지길 바란대. 그럼 속도식은 뭐예요? 요거 미분하면 속도식이죠. 그래서 vxt. 자, 점 P의 vpt라고 씁시다. 점 P의 속도는 어떤 식을 따라간다? 요 위치식을 미분한 3t제곱 빼기 8이라는 식을 따라다니고요. Q점의 속도식은 Q점의 위치식을 미분하면 나오겠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6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이 같아질 때야. 언제 같아져요? 이 둘이 언제 같아집니까? 9t제곱이 24일 때인가요? 잠깐만, 내가 이거 6 써놨어. 잘못 썼다. 이거 마이너스 6t죠? 세제곱 아니니까. 그치 얘들아?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질 때니까 정리를 하면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가 0이 되는 시점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t제곱 더하기 2t 빼기 8이 0이 될 테니까 t가 2 또는 마이너스 4일 때죠. 근데 시간이 음수일 리는 없잖아. 몇 초 후인데 음수 초후는 말이 안 돼. 과거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 t가 2일 때야. 그럼 2초일 때 이 둘이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거야. 그럼 그때의 위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3에 있고 얘는 10에 있다고. 그러면 거리의 차이는 얼마가 돼? 13이 되겠죠. 얘는 더 노골적으로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아는 그냥 물어본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갔다 와. 그래서 우리가 수2에서는요 2차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점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원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로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식을 토대로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분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이거 결과물만 외워. 어떻게?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거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알겠죠? 문제가 왔네 이거. 천천히 해야겠다. 다는 못하겠네. 한 대까지 해야지.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물어보는데 말했죠? 열어보세요. 생각해봐. 자, 봐봐. 이게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 방향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잖아.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로 치면 뭐예요? 증가 감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이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속도로 치면 전진 후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우리는 그래프일 때는 증가한다고 했지. 오른쪽 위로 가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속도 입장에서 뭐냐면 속도값이 양수면 되는 거야. 그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속도값이 0이면 뭐죠? 정지고요. 속도값이 음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스칼라 양이 아니고 벡터 양이라서 속도가 음수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건 후진한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한다? 방향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면 쉬워요. 또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프로 나는 엮어서 이해하는 걸 원해.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쉽거든. 물론 그거랑 수직선이랑의 관계를 보여줄 거니까.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 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근데 얘가 위치식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9T래.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속도식이죠.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 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물결무늬 개형을 가졌어. 그래서 극대값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이 T가 3일 때 되는데 그리고 변곡점이 그럼 0이고 여기가 T가 5일 때겠죠. 맞죠 여러분? 대충 비율관계에 따라. 근데 실제로는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닌 거야. 어떻게 쓴다고? 이 그래프를 T가 0일 때부터만 쓰는 거예요. 0초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고개 들어 여기만 쓰고 있거든. 그리고 T가 0일 때 위치도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뒤로 가지. 뒤로 가다가 멈춰서서 앞으로 오는 거야.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그리고 그때의 속도가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 거야. 자, 그래서 문제 1번.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뭘까? 자, 봐봐. 여러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전진하다 후진을 하거나 후진하다 전진을 한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속도 자체의 VT의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에서 양수가 되거나 양수에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알죠? 도함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원래 뭐였어요? 음수에서 양수 되는 게 뭐였지? 감소하다 증가니까 이렇게 돼서 뭐? 극소고요. 양수에서 음수가 되면 뭐야? 극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부호로 극대 극소 찾는 겁니다. 극대값 극소값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딱 봐도 언제죠? 근데 우리 극대 극소 언제 찾아? 미분에서 0되고 부호 바뀔 때죠. 지금 얘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겼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야? T가 3일 때죠. 극소값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은 3초고요. 그때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구한 거를 AT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다? 12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요렇게 풉니다. 그래서 또 그래프 그리기야. 그래프를 이해하면 쉽다고. 그래프를 이해해야 이 내용이 쉬워요. 얘가 수직선상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수직선의 위치로 보여주면 이런 거야.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원점이 있어. 얘가 시작을 원점에서 해. 근데 처음에는 뒤로 가서 T가 3초일 때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면 마이너스 27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7까지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앞으로 쭉 간다고. 그럼 운동 방향 바뀔 때가 언제겠어? 이때겠지. 그래서 T가 3일 때 X가 마이너스 27이라는 위치를 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틀면서 올 거 아니야? 뒤로 갔다 틀어서 오잖아.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0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속도는 대입하면 나오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뀔 때에는 속도가 0이 될 때라고 외우면 안 되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 알잖아. 4차 함수 가면 이런 애도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도 극대 극소가 안 되는 지점이 생기지. 여기가 함정이 될 거라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은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무작정 VT가 0 되는 거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VT가 0인 거가 아니라 정확히는 VT가 0이면서 부호도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다항함수가 아니면 꼭 VT가 0일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뭔 돼야 돼? 뾰족점이더라도, 그러니까 미분값이 없는 뾰족점이더라도 아무튼 극대 극소인 지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래서 외우세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는데 P는 T제곱 빼기 2T라는 식을 따라다니고요. GT는 2T제곱 마이너스 12T라는 움직임을 보인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런 말이야. 자, 점 P는 자, 가로축이 T축이죠. 세로축이 X축입니다. 수직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점 P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적당히 뒤로 갔다가 이거 보면 알겠지만 T가 1일 때겠죠. 맞죠? T가 1일 때까지 뒤로 가. 그래서 1집어넣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점까지 뒤로 간다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1초부터는 다시 앞으로 와. 그래서 T가 2초일 때 원점 찍고 쭉 앞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 수직선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점 P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 점 Q는 0이랑 6이죠. 인수분해하면 맞아 아니야? 2T로 묶어내면. 그래서 얘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야. 그래서 이건 지우고 여기만 쓴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똑같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T가 3이 될 때까지 3 집어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8이죠. 마이너스 18일 때까지 뒤로 갔다가 다시 똑같이 와서 6초 되면 0 되고 그 다음 쭉 다시 앞으로 가는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수직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로 움직여달래. 운동 방향이. 여러분 근데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건 속도 자체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F'T가 VPT인데 이게 얼마예요 지금? 2T 빼기 2거든? 그리고 G'T를 하면 점 Q의 속도가 나와요. 이게 얼마라고? 4T 빼기 10이야. 근데 요 둘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 반대가 되길 바래. 맞아요? 그러면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곱해서 음수 나온다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의 곱이 음수다를 풀면 T가 1과 3, 4일 때야. 실제로 봐봐. 1초일 때부터 얘는 오른쪽 앞으로 가지. 근데 노란색은 1초부터 3초까지 뒤로 가지. 그리고 3초부터는 앞으로 가니까 운동 방향이 같아졌지. 그래서 요렇게 아까 설명한 걸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요렇게 식적으로도 풀려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잘 안 되나 봐. 약간 멍 때리고 있네요, 여러분 다. 이게 뭔 소리예요? 뭐가 뭔 소리야? 우리가 T가 여기 1인 그래프가 있고 T가 2인 그 3인 거? 아니 이건 점 Q의 얘기고 이건 점 P의 얘기라니까. 점 P는 위치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 뒤로 갔다가 1초부터 2초까지 앞으로 와서 원점에 다시 도착하고 2초부터 다시 어떻게 된다고? 쭉 앞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이게 점 P가 움직이는 모습인 거야. 점 Q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처음에 0초부터 3초까지 뒤로 갔다가 3초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와서 다시 원점을 찍고 다시 쭉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둘이 내가 이 수직선 체크하는 거 봐봐. 이 둘이 같은 다른 운동 방향 가지는 게 뭐야? 처음엔 둘 다 뒤로 가지. 그 다음 1초부터 점 P는 어떻게 돼?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니까 운동 방향 반대지. 맞아? 근데 시간이 3초가 되면 얘도 앞으로 가고 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 같아졌지.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만 봐서도 1초부터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맞아? 아 1초에서 3초 1초에서 3초 동안은 둘 다 점 P는 1초부터 3초 동안 1초에서 3초까지 어떻게 돼? 1초부터 앞으로 가잖아. 점 P는. 점 Q는 1초부터 3초까지 뒤로 가잖아. 그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 맞잖아. 그 얘기. 운동 방향이 맞던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해도 되고 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둘이 운동방향이 반대라는 건 부호가 반대로 나왔다는 얘기지. 한쪽은 플러스 앞으로 가고 한쪽은 마이너스 뒤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곱해서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를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XT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서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XT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됐어요? 어렵지?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면 풀리는데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내 말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속도가 반대네? 그러면 속도 부호가 다 반대, 부호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겠네? 왜냐,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는 거니까. 그럼 곱해서 음수가 나오겠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 전에 XT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수직선상의 그림적인 점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 연습이 좀 돼야지 심화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 3번까지만 합시다. 3번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예,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게 뭐 나도 처음에는 막 대단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외웠어. 나도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 외우라니까 외웠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래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웠다. 나중에는 뭐 막 저번에 수업할 때 했던 것처럼 뭐 가속 카메라가 찍는 거에서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구하려면 결국에는 극한치에서 미분하는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을 해서 그걸 이해를 해서 이해를 했지만 당장은 그것까지 못하면 그냥 외우라고. 그래도 이제 어떤 식인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결과물로 외워놨으니까 이 결과물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하고 싶다고. 자, 봐봐. 3번 봐봐. 얘가 잘 봐봐. 이것도 수직선에서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면에서 내가 40m/s의 속도로 뭔가 물체를 쐈어. 로켓을. 그럼 로켓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안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그때 이 위치가 요런 식을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야. 이거 나중에 물리 가면 배워요. 물리 하시는 분들은 중력 가속도 15에서 계산해서 낼 거야 이거를. 맞아요. 배웠을 거야 아마. 그치? 자, 근데 지금은 그쪽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이게 지금 XT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얘가 실제로 봐봐. 이 이차함수가 어떤 이차함수예요? 0을 지나고 8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4초가 될 때까지는 올라갔다가 4초가 될 때까지는 올라갔다가 맞아 아니야? 4초 찍고 내려오잖아. 그래서 8초일 때 어떻게 된다고? 지면에 딱 도착해서 높이가 0되고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커졌다 줄어드는 걸 Y좌표, 그러니까 높이가, 그러니까 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위치가 커졌다가 T가 4일 때가 얼마야? 다 집어넣으면? 160 빼기 80에서 80이지. 그래서 이때 Y값이, 그러니까 X값이 80이라는 얘기는 요 높이가 80m가 된 거야. 그래서 4초가 될 때까지 쭉 올라가서 4초가 딱 되면 80m 최고점 딱 찍고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직선 이 식을 토대로 수직선상의 움직임이 상상이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얼마야? 딱 보면 알겠지만 최고 높이는 80m입니다. 극대값일 거 아니야. 최고 높이니까 요 구간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라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3차, 4차 함수 최대값 구했잖아. 그런 식으로 낸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요때 속도를 구하래. 여러분 속도가 뭘 의미하죠? 이 식으로 치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물어본 거야? 8초일 때 속도는 뭐냐면 요때 이 접선의 기울기 물어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요걸 미분한 도함수식을 만든 다음에 x값 대입하는 거잖아. 여긴 t죠. t가 몇 초일 때? 8초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40이라는 걸 얻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0이에요.
얘기야. 그래서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뭐 최대 구하고 최소값 이런 거야. 운동 방향 문제는 극대극소 얘기인 거고, 맞아 아니야? 그냥 가장 멀 때 가장 가까울 때 이런 얘기는 최대 최소 묻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극대극소 최대 최소 풀었던 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라고. 그래서 3번까지 진짜 설명을 했어요. 이 그 거리의 변화율 이런 거, 4번까지 해, 4번까지 하자. 4번 해야 돼. 4번까지가 한국글이네. 자, 요런 식의 XT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XT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입니다. XT 그래프를. 그게 이제 4번에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이렇게 XT 그래프가 주어졌어. 어떻게 생겼냐? 0초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 몇 차 함수야 이씨? 나 모르겠다. 뭐 한 6차 되네. 4차 함수 되나? 이거 이렇게 그냥 된다고 하면 4차 함수겠지. 맞지? W자. 자, 아무튼 이런 애인데,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아, 이건 접선, 이거 극소점이 B지.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C고요. 그 다음 극대 지점이 D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고요. 적당히 이쪽편에 F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하지. 맞아? 그래서 A초, B초일 때까지 뒤로 가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잘 봐봐. A초일 때는 적당히 뒤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가 B초가 되면은 요 함수값 있겠지. 요 때가 제일 뒤로 간 거잖아. 그래서 정지를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정지를 한 거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지. 실제로 다시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다가와서 C초가 됐을 때 원점에 도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서 D초가 될 때까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 0 됐다 음수로 바뀌었잖아. 그럼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야. 언제까지? 2초가 될 때까지 뒤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2초가 딱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맞아요? 맞아 얘들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쭉 이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F초일 때가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한 이쯤 더 갔겠지. 맞아요? F 때가 좀 더 y값이, 그러니까 x 그 함수값이 크니까 좀 더 앞쪽에 가 있을 거야. 언제보다? D초일 때보다. 그래서 얘가 점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묻는 걸 대답하면 돼. 기억. 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을 물어봤거든? 여러분, 운동 방향은 결국 속도의 부호죠.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잖아. 자, 이거 봐도 알 거야. A일 때 방향 어느 쪽이야? 앞쪽이야 뒤쪽이야? 뒤로 가고 있었지. C일 때 어떻게 돼? 앞으로 가고 뒤로 있어. 앞으로 가고 있지. 운동 방향 반대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아니고 부호를 보라고. 얘 부호 음수지. C일 때 부호 뭐야? 양수지. 그러면 얘는 후진, 얘는 뭐다? 전진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속도식이 위치식 미분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같은 부호면 같은 방향인 거란 말이야. 양수면 전진, 음수면 후진이라고.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는 후진하고 있고 얘는 전진하고 있지. 실제로도 아까 저움직임 그린 거에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T는 B에서 운동방향 바꾼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지? 아까 내가 운동방향 바꾼다를 뭐로 외우라고? 극대극소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자, B일 때 극대극소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실제로 B일 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걸로 운동방향 바뀌었잖아. 그 얘기라고. 그 다음 디귿. T가 D일 때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얼마야? 0. 0이니까 속도 0 맞아 아니야?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하면 돼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 묻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리을. t가 0부터 f일 때까지 원점을 몇 번 지나? 원점은 교점,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잖아. 자, t가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이지. 그림으로 봐봐.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이 접하고 지나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총 2번이죠. 3번이 아닙니다. 0초 빼고 얘기했으니까 0보다 클 때니까 총 2번이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XT 그래프가 주는 정보를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련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뭘로 해석한다? 극대극소로. 맞죠? 맞나요?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제가 132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셔도 한번 따라 안 되시면 꼭 좀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개념편, 유형편 딱 범위 맞춰서 카톡방에 숙제 올리기로 주희쌤한테 보내드릴게요.